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산책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봄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캐나다 집값이 여전히 내림세라고 합니다. 주택시장 20곳 중에 14곳이 평균 이하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도 주택시장이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향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인 주카사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광역 토론토를 포함해서 주택시장 20곳 중 14곳 집값이 전국 평균 이하였으며 가격 하락폭은 평균 25,000달러로 나타났것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집값은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3월 2월, 3월 정도 했죠. 이후에 18.9%가 하락했으며 전달인 1월과 비교해서도 5만 달러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 전국 평균입니다. 네, 20%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밴쿠버를 봤을 때도 칠레와 같은 곳은 지금 25%, 30% 떨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밴쿠버는 덜 오르고 덜 떨어져서 한 9% 그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을 다 따지면 그러네요. 밴쿠버 10%, 그리고 칠리왁 30%, 중간에 딱 20%인데 네, 평균 집값이 딱 18.9%. 그러면 이제 딱 20%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졌다라고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금융 은행권 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다시 오를 것도 같고, 그죠?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전히 지금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66만 2,437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평균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가격이면은 중부지방이나 대서양주로 가면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집을 싱글하우스를 살 수 있는 집이기도 하고, 저 돈으로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방 2개짜리 콘도 그러니까 올해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이즈가 작아지면 신축도 살 수 있는 돈이긴 하네요. 그죠?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은 뉴 브런즈윅의 세인트 조안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26만 8,400달러로 가장 낮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스카촌 리자이나 이거 다 알죠. 근데 저기서 살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안 가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주택 가격이 평균치를 밑도는 지역에서는 30달러 선에서 방 2개짜리를 구할 수 있다.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카사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와 광역 밴쿠버 두 곳만이 집값이 평균치를 크게 윗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109만 1,300달러. 네, 그 광역 밴쿠버 지역은 112만 3,400달러. 광역 밴쿠버가 더 비싸네요. 그죠? 저는 광역 토론토로 따지면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봐요. 자, 결국 이 밴쿠버 지역과 토론토 사시는 지역들은 캐나다에서는 가장 비싼 곳에 살고 있고, 굉장히 힘든 곳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가서 살자니 쉽지도 않죠.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밴쿠버나 토론토에 또 사는 게 목적이니까 굉장히 비싼 곳에 사니 인생이 좀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데 밴쿠버가 너무 변했다. 정말 이렇게 집집거리면서 사람들이 좀 돈에 미친 것 같다. 부동산에 미친 것 같다. 이런 것 많이 좀 달리더라고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한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 싸움에서 경쟁해서 또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경쟁이 싫으면, 저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드라마가 아니죠. 다큐멘터리들이 섬에 혼자 사시는 분들, 옛날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나이 먹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쟁이 싫으면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또 거기 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도 있는데, 물론 나이 많이 먹어서는 또 가능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고물가와 상관없이 달나라만은 고공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신규 매장을 70개는 오픈을 하고요. 매출도 5%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스토어가 달라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 때나 가봐도 그 라인업이 늘 많고 사람들 북적북적 대고,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음료수도 좀 싸게 팔아서 뭐 그냥 간단하게 사 먹을 때도 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달라라마를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물건 자체 이상한 건 아니더라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현찰박치로 물건을 왕창 사고, 또 체인이 커지니까 그만큼 바잉 파워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하는 능력도 커지다 보니까 싸게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싸게 사다 보니까 물건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향이 나는 로션을 산다 그러면 좋은 향이 나는 건 다 빼고 그냥 그야말로 보습 효과가 많은 나는 것만 넣어서 맡아보면 냄새는 별로 안 좋은데 보습 효과는 괜찮을 수 있게.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신뢰가 쌓인 것 같은데, 네, 캐나다 경제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연히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달라라마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년보다 같은 해 영업이익이 4,130만 달러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주 배당금도 1주당 5.53센트에서 7.08센트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주당 5센트를 주는 건데 7센트로 인상을 했다. 네, 달라라마가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 소위 말해서 정말 싼 물건을 팔다 보니까 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달라라마 주식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한 주당 무려 79.1달러, 79.71달러. 물론 가격 저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추세를 볼까요, 한번? 1년 동안 추세가 뭐 크게 떨어지도 않고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1년 추세를 봐도 뭐 서서히 올라가긴 했는데 크게 차이 없고요. 5년 동안 추세를 봐도 뭐 팬데믹 때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저도 달라라마를 운영해보고 싶다. 비즈니스를 한다면 달라라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제 이메일도 써보고 막 얘기해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달라라마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달라라마 뭡니까? 100% 직영입니다. 100% 직영.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라마는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냐면 건물주들이 연락하길 원해서 야, 니네가 우리 달라라마를 우리 상점에 좀 들여줘. 이걸 원하는 거야. 개인들이 뭐 프랜차이즈 할게요. 이런 거 전혀 응대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달라라마는 100% 직영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운영할 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어떤 바잉 파워와 캐시와 정말 엄청난 힘으로 물류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이 달라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럼 달라라마가 안 된다면 어떤 달라라 샵을 사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보여주려고 딱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1번이 또 달라라 스토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뭐 온타리오주에 있는 해밀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려고 많이 이제 막 찾아보고 이제 실제로 사실 이제 제가 비즈니스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언젠간 직장을 좀 때려치고 이런 스토어를 개인 비즈니스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늘 꿈을 안고 살고 있는데 이런 달러 스토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비즈니스도 이제 이 셋업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팔려고 하니까 물건 내놨겠죠. 근데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집들이 방금 우리 기사 본 것처럼 달라라마가 지금 올해만 해도 70개의 매장을 신규 매장 오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게가 나올 때 근처에 달라라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처에 달라라마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쟁이 쉽지 않겠죠. 그죠? 저렇게 엄청난 바잉 파워와 엄청난 물류의 힘으로 들어오는 곳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팔고 나가는 게 많이 있었어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찾아볼 때 그런 게 몇 개 봐가지고 이거 했다가는 바로 망하겠구나. 그래서 못한 게 있죠. 뭐 하려고 막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달라라마 달러 스토어가 매물에 나온다 그러면 근처에 정말 딴 게 아니고 달라라마가 있는지 정말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거는 어제 우리가 봤었던 캐나다 정부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요. 취업 허가 잔여 기간이 180 이상이면 구매를 허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허용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워킹 퍼밋에 들어와서 네, 이제 이민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프리세일을 미리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금지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애탔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골자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부동산 금지법이 사실은 부동산 영향이 크게 미치진 않지만 경제의 어떤 한 이벤트로서 만들어낸 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침체기가 오니까 이 부동산 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제발 살려달라고. 뭐 그 정도인가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이제 이 완화 정책을 또 취하고, 이 결국은 이거 시간 많이 지나면 또 없앨 수도 있는 법이겠죠. 좀 더 완화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또 간단하게 살펴본 또 경제 뉴스와 또 언저리 각각 다양한 뉴스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날씨가 좋아서, 요즘 봄이 와서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네, 뭐 산책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